그렇고 모스펫도 그렇고 실리콘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뭐 실리콘으로 이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실리콘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이제 게이트 바이오스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페르미 레벨의 경우에는 게이트 바이오스로 밴드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실리콘에서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실리콘에서는 뭐 테일 스테이트와 디펙트 스테이트에 미치게 된다 그걸 있었죠. 그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오비탈적인 접근을 했었죠. 뭐 실리콘이 근본적으로 그런 디펙트 스테이트와 테일 스테이트가 많은 이유가 있다. 실리콘을 봤을 때는 우리가 결합이 그리고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오비탈끼리 연결되어 있죠. 결국엔 이게 오비탈이라는 게 전자가 결국에는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즉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인 거잖아요. 전자가 무슨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길의 형태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원자들 위치가 어긋나게 되면은 그 길이 어긋나거나 잘 안 맞게 되거나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실리콘은 이렇게 원자들이 약간 좀 규칙성이 없게 약간 좀 랜덤하게 존재하는 그러한 암호상에서는 전자의 이동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했었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실리콘 말고 다른 물질을 쓰자. 특히 어떤 게 들어간 이 오비탈 중에서도 오비탈이 이제 큰 주양대 수가 이제 뭐 4나 5 이상 그죠? 되는 4 이상이겠죠. 4 이상, 4나 5 정도 되는 그런 어떤 큰 오비탈을 갖고 있는 그죠? 주양대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이 커지죠. 그런 물질을 써야겠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주양대수가 큰 물질 중에서도 오비탈이 최각에서 S 오비탈이 그죠? S 오비탈을 갖는 얘를 써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골라 보니까 생각보다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게 몇 개 안 되더라. 갈륨, 징크, 인듐, 틴이라고 하는 카드뮴까지 해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얘네들이 우리가 해보니까 오비탈이 크고 이게 S 오비탈이라는 어떤 구형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원하는 뭔가 원자들이 좀 이렇게 랜덤하게 좀 어긋나도 이렇게 깔끔하게 약간 뭐 직선 혹은 뭐 거듭한 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자들이 좀 약간 랜덤하게 어긋나 있어도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끊기지가 않더라. 오비탈끼리 이 겹쳐 있는 상태, 오비탈 5월에 겹쳐 있는 상태가 그게 크게 바뀌지 않아서 전자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 그게 기본적인 설계 이념이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TFT이기 때문에 그죠? 그냥 모스펫이면은 이런 방식을 안 쓰죠. 웨이퍼를 쓰는 모스펫은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웨이퍼가 아니라 글라스를 만드는 TFT이기 때문에 실리콘 외에 다른 물질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나온 물질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인듐, 갈륨, 징크, 옥사이드 이그저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디스플레이 시간에 많이 듣는 흔히 뭐 투명 장벽이라고 하는 ITO랑 한 친척쯤 된 얘기입니다. ITO도 결국은 인듐 옥사이드라는 걸로 만들죠. 걔도 원리 비슷한데 나중에 한번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한 얘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보면은 이게 당연히 얘도 추측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결정 구조 존재합니다. 이런 구조가 존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물론 이런 구조가 좋긴 한데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못 만들고 만들려면은 굉장히 고온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 만들고 이렇게는 이런 어떤 랜덤하게 있는 구조로 어차피 만들어질 거다 우리가 만들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 이거 말고 저걸로 볼까? 실리콘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뭐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해 안 하겠지만은 이 밴드 내에 있는 어떤 스테이트들의 양을 특정할 수가 있어요. 측정해 보니까 실리콘에서는 이 결합 레벨이 한 17세에서 18성 사이 정도에 오게 되고 근데 이 밴드 엣지 커머셜 밴드 쪽이죠. 커머셜 밴드 쪽에 보니까
테일 스테이트가 엄청나게 많더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21세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많은 이유는 결국에는 그 피오비탈이죠.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 피오비탈이 결국에는 약간만 원자들 별이 어긋나도 오비탈끼리 겹치면 확 뚫리기 때문에 그렇게 테일 스테이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테일 스테이트까지 가면은 전자가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닌데 움직이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거에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이그조라는 거를 같은 아웃포스 구조에서 한번 측정해보면은 뚜렷하게 디펙트 레벨이 보면 실리콘은 확실하게 딱 티가 나죠. 그래서 디펙트가 많이 있다는 게 티가 나는데 이그조는 얘는 잘 티가 안 나요. 중간에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잘 티가 안 나고 디펙트 자체도 한 100분의 1 정도 적은 거죠. 76승이니까 어느 정도 적고 또 중요한 거는 테일 스테이트가 훨씬 적다.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훨씬 적은 이 테일 스테이트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 테일 스테이트를 극복하고 프레임 레벨이 이 컨버전 밴드 안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이 프레임 레벨을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전압 밀도를 올려준다는 거죠. 이 전압 밀도를 올린다는 게 뭐 게이팅을 해서 올릴 수도 있고 뭐 다이렉트한 도핑을 해서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전압 밀도를 올려줬을 때 전압 이동도가 충분히 크게 나오더라. 얘도 마찬가지로 전압 농도가 전압 밀도가 좀 작으면은 전압 이동도가 좀 작아요. 왜냐면 이제 결국 전압 이동도가 너무 작으면은 프레임 레벨이 이 테일 스테이트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못하고 테일 스테이트 같이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동도가 느린데 전압 밀도가 충분히 증가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충분한 게이트 바이스를 가해주면은 이 테일 스테이트를 다 채우고 그 이상으로 그 안쪽으로 프레임 레벨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대체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모빌리티가 확 증가하죠. 한 10몇, 20, 뭐 이렇게 증가하다가 뭐 잘 나오면 한 거의 100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참 좋다. 이거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앞서 얘기했을 때 이게 이 S 오비탈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산소랑 결합하기 때문에 얘가 비워지면서 오비탈이 여기가 컨버션 밴드를 이루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S 오비탈이 있는 건 좋은데 S 오비탈이 꽉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꽉 차 있으면은 그걸 밸런스 밴드로 가기 때문에 얘가 비어 있어야 된다. S 오비탈이 이제 산소를 만나면서 전자를 산소한테 주고 얘는 자기는 컨버션 밴드를 만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 게 이제 이 S 오비탈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P 타입은 안 되고 N 타입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 N 타입도 되고 P 타입도 되고 둘 다 되죠 원래. 근데 거기서 이제 아무퍼스 실리콘은 N 타입만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이그조라는 기술을 바꾸더라도 여전히 N 타입만 가능한 거죠. P 타입은 홀이 움직여야 되는데 홀이 움직이는 거는 이 산소 밴드로 이루어진 오시의 투피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되게 느려요 움직이는 게. 다만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산소랑 결합해서 움직이니까 그죠? 산소랑 결합해 있으니까 이 밴드 갭이 굉장히 커집니다. 밴드 갭이 굉장히 커져요. 근육을 하는 물질보다 이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은 되게 커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이 메탈을 갖고 있는 에너지와 산소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 처음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게 더 커집니다. 또 이온 결합하면서 이제 전하를 주고 왔죠. 그러면 이제 전하 상태가 바뀌잖아요. 이제 그거에 의한 어떤 쿨러 에너지 차이가 또 생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니까. 결과적으로 밴드 갭이 커지면서 이 오프 커런트가 낮아진다는 아주 큰 장점이 생기죠. 오프 커런트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채널 내나 아니면 소스에서 채널로 들어가는 그 배려 구간에서 이 밴드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서머 제너레이션에 대한 채널 내에서 생기는 랜덤한 전자와 전공이 많아지죠. 밴드 갭에 비례해서. 원래 이제 우리 이 소자산을 작동할 때 뭐 300켈빈 상온에서 작동하는 걸 가정하는데 상온에서 있는 이 300켈빈이라는 온도는 사실은 꽤나 높죠. 전자 입장에서는 전자한테 에너지를 가해주는데 그래서 원래는 밴드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밸런스 밴드에서 플러스 밴드로 랜덤하게 점프하는 열적 에너지의 예절 점프하는 전자가 증가하죠. 밴드가 작아질수록.
실리콘 대비해서 실리콘이 이제 1.1, 1.5층 내는데 대비 그러니까 이거저 같은 애들은 한 3mm 정도 이상 3mm에서 4mm 사이 정도 되니까 훨씬 더 그런 어떤 열재 노동에 의한 제너레이션 커런트가 작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만들고 보니까 원래 목표는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목표는 사실은 이 아노드 실리콘보다 전화 이동도가 높아서 온 커런트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던 건데 만들고 보니까 이게 오프 커런트도 훨씬 낫더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프레임들이 쉽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밴드 길이 커갖고 여기까지 해서 추가 정도로 쓰고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 그냥 아웃버스로 그냥 만들면 된다. 레이저 히팅 같은 게 필요 없다. 다만 이 위에 3개는 장점이죠. 그래서 장점 3개가 있고 단점은 2개의 단점이 있죠. 그래서 P타입으로 만들기 어렵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아웃버스도 그랬던 거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뒤에서 얘기할 어떤 인필리티에 의한 이 스테빌리티 이슈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스테빌리티 이슈는 사실은 이제 실리콘 소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죠. 근데 이제 얘는 양상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봅시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 구조, 사실은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도 연구 자체는 꽤나 오래 좀 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실리콘 이용했던 실리콘 이용했던 게 75년부터 99년도 이쯤이었죠 이게. 사실은 이것보다도 먼저 원래는 이 그 옥사이드를 이용한 그런 TFT가 만들어졌었어요 이때. 졌는데 한 10년 더 빠르죠 오히려 이게. 10년 빠르는데 생각보다 굳이 얘네가 더 쓰이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처음 발견된 거고 처음 이제 고안이 된 이후에 쓰이진 않다가 한 2000년대 초반쯤 와서 이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같이 가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아웃버스 실리콘의 뭔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뭘로 극복할까 하다가 요 옛날에 이런 걸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갖고 오면은 뭔가 써먹으면 하겠다 해갖고 2000년 초부터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개발돼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게 되죠. 최초 개발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긴 합니다. 이건 이제 일본에 이제 호스노라는 이제 교수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한 2000년대 한 중반에 보면 이제 이때 뭐 LCD 이제 LED 아무래도 하는 OLED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때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 옥사이드가 잘 많이 쓰지 않았어요. 요 이후에 슬슬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걸 만들어진 걸 보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밑에가 이제 글라스가 아니라 이제 플라스틱을 가버려요. 이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올레드 제품들을 보면은 그거 이제 뭐 롤러블 혹은 이제 폴더블에서 폴더블 접을 수 있는, 그죠? 그러면은 기판이 무조건 플라스틱으로 수밖에 없겠죠. 굽혔다가 폈다 할 수 있는 게 플라스틱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그죠? 근데 그 위에다 이제 TFT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사실 이제 플라스틱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생각보다 더 열에 취약하죠. 이게 사실 글라스보다. 그래서 뭐 레이저 런닝도 사실은 이제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이거저런 것들을 적용하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위에서도 14 정도 나오고 온 커런트가 거의 한 14생이니까 한 0.1mA죠. 거의 모스펫과 비슷한 레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TFT가 만들어지더라. 근데 심지어 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수율까지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실험실에서 우리가 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100개 중에 한 개, 2개 되면은 이제 개발했다라고 뉴스 나오거든요. 신문에 나와서 뭐 기술 개발했습니다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게 많은데, 얘네들은 지금 94개를 만들었는데 94개가 거의 다 잘 작동을 하는, 그죠? 분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계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다 I2 이런 거 썼죠. 전극 자체도 이제 그 굽힐 때도 문제 없게 그냥 추가 전극은 I2 쓰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제품 만드는 데 사용하려면은 그냥 이게 막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잘 보면은 얘가 이 TFT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로봇가 이렇게 잘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 기준으로 되어 있냐? 전기 전도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전도 혹은 원래 갖고 있던 도핑 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도핑 농도 정도. 사실 그냥 얘를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미지적 도핑보다는 캐리어 컨스테이션이 컨트롤되는 것과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밀도가 컨트롤 잘 되는데 여기 보면은 너무 갖고 있는 전자 밀도가 높아. 19수 정도죠. 19수 정도로 너무 높다. 밀도가. 그러면은 이거는 게이팅이 안 됩니다. 너무 메탈릭해요. 전자가 너무 잘 흘러 처음부터. 전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게이팅을 해봤자 얘가 크게 안 움직입니다. 게이팅 바꿔준 양이 크게 안 움직여요. 반대로 너무 적어. 전자 양이 너무 적어요. 갖고 있는 전자 양이 적으면은 당연히 기본 상태도 좀 인슐티 하겠죠. 그러면은 또 턴온이 안 돼요. 게이팅을 가해도 이게 게이팅 가면 이제 페르미 레벨이 이제 커머스멘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페르미 레벨이 올라가다가 이 테스트에서 테스트 못 가고 디펙트 레벨에서 멈춥니다 그냥.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에 이 적당한 정도의 저항을 갖고 있고 적당한 양의 이 전압 밀도를 갖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이게 온도 되고 오프도 되고 이 사이를 이제 우리가 게이트 바이어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그죠? 이건 사실은 이제 뭐 이 이그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FET에 다 적용되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모스펫 같은 것도 보면은 그 모스펫은 얘기했죠. 웨이퍼로 만든다. 웨이퍼를 새로 쓴다. 그죠? 그럼 그 웨이퍼의 저항값이 대충 한 수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수옴에서. 컴퓨터에서 따지면은 한 이쯤에 있나? 이쯤 있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이제 이 게이팅에서 잘 되니까 사실은 상관없는데 너무 크로팅 하지도 않고 너무 이슈레팅 하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어떤 스위트 스팟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오프를 둘 다 잘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이걸 생각해야겠죠. 어떻게 만들어야 돼야 그렇게 양이 잘 좋은 영역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게 보면은 이 이거저란 얘가 여기는 인듐이 있고, 그죠? 갈륨이 있고, G 갈륨이 있고, G 징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굳이 이 인듐, 갈륨, 징크 세 개를 우리가 섞어 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걸 굳이 섞어 써야 될까? 그냥 인듐 옥사이드만 하면 되지 않나? 실제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는. 인듐 옥사이드만 해도 사실은 어차피 얘도 똑같이 엑소베탈이니까 게이트 채널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굳이 이 세 개를 섞어줄까가 되겠죠. 사실 왜 섞어줘야 되나?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실 섞어주는 이유는 그냥 심플합니다. 섞어줘야지 가장 적절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가장 적절한 상태의 그런 체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이 그림이 좀 약간 복잡해 볼 수 있는데 잘 보면은 각각의 여기는 징크, 여기는 인듐, 여기는 갈륨 옥사이드 이렇게 징크, 갈륨 표시한 거예요. 각각의 껍질점이. 그죠? 그리고 이 사이 있는 점들, 그죠? 이 사이 있는 점은 또는 0.25, 0.5, 0.75 이만큼 비율로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이 0.25라는 거는 징크 0.75에 인듐 0.7 아니지
0.25가 징크가 0.75, 인듐이 0.25. 이거는 둘 다 반반 섞은 거. 이거는 징크가 더 많은 거, 인듐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이쪽 만약 이렇게 있는 것도 이 선을 위로 여기는 인듐이 0.75, 갈륨이 0.25. 그죠? 여기는 갈륨이 징크 1대1 비율. 여기는 갈륨이 더 많은 거. 그런 식으로 가까이 비율이 이제 이 점이 그 줄 가까이 있을수록 그게 더 많다라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듐 갈륨 섞어서 만드는데 섞는 비율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징크가 많은 포인트, 여기는 갈륨이 많은 거, 여기는 뭐 인듐이 많은 거. 그 만든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퓨어한 징크, 퓨어한 인듐을 쓴 옥사이드, 인듐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얘네들은 아무 포스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오히려 얘네가 그냥 크리스탈이 돼요, 그냥. 그죠? 그리고 갈륨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면은 얘는 너무 인슐레이팅합니다. 갈륨 옥사이드 자체는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슐레이팅 해줘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전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갈륨이 지금 보면은 얘는 갈륨이 제일 작죠. 4s 오비탈이죠. 좀 간단합니다. 사실 얘는. 그래서 갈륨이 들어간 건 사실은 좀 이 채널에서 안 좋은 역할을 하죠. 전면의 특성을 봤을 때는 갈륨이 많이 들어가면은 인슐레이팅 해요. 지금 여기 보면 하얗게 된 포인트들 여기는 지금 저항이 안 시킨 거죠. 인슐레이팅해서. 그래서 갈륨이 들어갈수록 전자 이동도랑 전자 농도가 같이 감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반면에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인듐이죠. 인듐. 여기 보면은 인듐이 많이 들어가면은 여기 숫자가 뭐냐면 얘가 숫자가 지금 이 숫자를 보면 얘를 보면은 이게 전하 이동도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치고 가로 안에는 전하 농도입니다. 그 포인트, 그 섞여 있는 비율, 인듐 가는 징크 섞여 있는 비율에서 해당되는 전하 이동도와 전하 농도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인듐이 많이 들어간 거 보면은 여기가 지금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전하 이동도가 높죠. 25, 26, 39 있고 34 되고, 그죠? 이동도가 꽤 좋아요. 사실 인듐이 많이 들어가면. 인듐이 사실은 이게 이 중에서 유일하게 5S 오비탈이잖아요. 갈륨 얘도 보면은 4S고 얘도 4S인데 그냥 5S예요. 그죠? 얘가 인듐이 많이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듐이 많이 들어간 애들은 전하 농도가 너무 높아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보면 숫자로 보면, 그죠? 이게 전하 농도가 이제 곱하기 10에 18승이거든요. 그죠? 얘들은 거의 10에 20승 가까이 되는 거죠. 거의 너무 많아 이게 전하 농도가. 그죠? 그러니까 인듐이 많이 들어간 애들은 우리가 보면 앞에서 보면은 여기 턴오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항이 너무 작아갖고 여기서 하겠지. 이 다음 애들은. 얘네들은 우리가 트랜지스터에 쓰기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뭐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했지만은 이런 애들은 사실은 우리가 턴 오프를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계속 턴 온이 되는 상태, 그죠? 즉 컨덕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ITO를 가게 되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은 이런 애들은 ITO 같이 그냥 계속 메탈릭한 그런 게 적합하고 채널 같이 온오프를 해야 되는 애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그래서 갈륨만 있는 건 너무 인슐레이팅하고 인듐만 있는 건 너무 컨덕팅하니까 두 개를 섞어줘요, 그죠? 섞어줍니다. 섞어주면 어떻게 돼요? 적당히 캐리어의 전하의 밀도량이 확 줄죠. 두 개 섞이게 되면은 이게 가운데에서 보면 일단 섞으면은 갈륨과 인듐 섞어주면은 실장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모빌 전화 이동도가 좀 약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죠? 이동도가 좀 작죠? 1부터 작죠?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걸 조금 더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우리가 징크를 섞어주죠. 여기다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비율이 1대1 비율, 그죠? 1대1 비율.
인중 1, 징크 1, 갈륨 1의 비율을 갖는 딱 그 중앙에서 전하 이동도가 적당히 좋고 전하의 농도도 적당한 수준, 온오프를 시킬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이 되는 그런 레벨의 오더라. 이거를 1대1 섞어주니까 인증받는 징크를. 그래서 이렇게 초기 개발이 됩니다. 물론 이제 현재에 와서는 조금 더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무조건 1대1 이런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걸 좀 바꿔 쓰긴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양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모빌리티를 최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섞었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갈륨의 역할을 한번 보면은, 갈륨 역할의 실은 캐리어 양을 좀 줄여주는 거였죠. 갈륨 역할 참 재밌는데, 이게 산소가 잘 안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이게 결국에 인중 갈륨 징크에다가 플러스 산소잖아요. 산소. 산소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산소 비율이 사실 중요한데, 산소 비율을 만약에 줄어요. 산소가 준다. 산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지금 2 마이너스잖아요. 2 마이너스. 그죠? 인중 3 플러스, 갈륨 3 플러스, 징크 2 플러스고, 산소는 그 안에서 2 마이너스 상태로, 그죠? 걔네들한테 전자 주를 뺏어간 상태죠, 지금. 이 안에서. 산소가 2 마이너스 상태인데, 산소가 만약에 좀 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산소가 원래 이게 딱 인중 갈륨 징크 개수에 맞게 있어야 되는데, 인중 갈륨 징크라는 이 양이온보다 산소가 더 적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우선 2 마이너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전자 2개.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는 얘는 산소 빈자리. 원래는 딱 이 인중 갈륨 징크가 합해서 함께 있으면은 산소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좀 덜 들어갔어요. 산소가 빈자리가 생기겠죠. 산소 빈자리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이런 엑스트라한 전자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죠? 원래는 산소가 들어와서 전자 주기를 뺏어가잖아요. 그죠? 산소가 만약에 좀 덜 들어왔어. 그러면 전자 주기를 좀 덜 뺏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전자 2개가 남는다. 그죠? 원래 전자를 뺏어가는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좀 덜 들어왔어. 그죠? 그러니까 그 빈자리 플러스 엑스트라한 전자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이그조한 물질에서 전하 밀도가 컨트롤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이게. 산소가 얼마나 있냐 없냐, 실제로 산소가 얼마큼 있냐 없냐. 산소가 충분히 많이 있으면은 이런 게 안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만들 때 만드는 환경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산소 옥시전 분압이니까, 산소 분압이니까 이게 산소 분압이 산소 분압은 언제? 만들 때. 이거는 만들 때 산소 분압이죠. 산소가 우리 대기 중에 산소가 많죠. 21% 정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얘를 만들 때 대기 중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공을 잡고 만드는 건데, 산소를 그때 많이 넣어주냐 조금 넣어주냐를 조절할 수 있겠죠. 산소를 만들 때 적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하 밀도가 전하 밀도죠. 전하 밀도가 어때요? 여기가 높죠, 그죠? 산소가 좀 적게 들어가면 만들 때 이러한 산소 빈자리가 생기면서, 그죠? 엑스트라한 전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산소 전자를 안 뺏어가니까 얄몬에서 얄몬에 그냥 전자가 나와 있는 거죠, 그대로. 그게 엑스트라 전자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갈륨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산소를 점점 늘려줘요. 산소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산소 증가.
우리 산소를 증가시켜 준다는 거는 만들 때 산소를 많이 넣어준다는 얘기는 이런 산소 빈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산소를 처음 만들 때부터 많이 넣어줄수록 이 산소의 빈자리는 많이 감소할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다? 산소가 증가할수록 만들 때 산소 많이 넣어줄수록 이러한 산소 빈자리와 그에 따른 S탄 전자는 줄어들 거다. 즉 전자 밀도가 점점점 감소한다. 그죠? 감소한다. 그죠? 전자 밀도가 산소가 늘어날수록 전자 밀도는 감소가 될 겁니다. 그죠? 산소 빈자리가 안 생기니까 산소 빈자리에 의해서 원래 그런 S탄 전자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이게 갈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산소 빈자리가 생기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차피 산소 부담이 너무 작아서 산소가 아예 잘 안 들어가 있어. 애초에 만들 때 그러면은 뭐 갈륨이 있으나 없으나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산소를 좀 적당히 넣어주기 시작하면은 넣어주기 시작할 때 산소 빈자리가 생기는 혹은 산소 빈자리가 채워지는 얘가 이제 산소가 채워지는 그런 경향성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갈륨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산소를 넣어줘도 산소 빈자리가 잘 안 채워져요. 얘가 산소가 원래 거기 다 들어가서 그 안쪽에 있는 빈자리를 다 채워야 되는데 갈륨이 없으면은 거기가 잘 안 채워집니다. 그죠? 산소가 늘어나서 전화의 밀도가 잘 안 감소하죠. 감소하긴 해요. 감소하긴 하는데 감소량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 반면에 이 갈륨이 들어가게 되면은 산소를 넣어줌에 따라서 이 특정 구간에서 어때요? 급격하게 이 전화 밀도가 감소하죠. 쫙 감소합니다. 전화 밀도가. 그러니까 넣어준 족족 다 이 산소 빈자리를 다 채우는 거죠. 이 결국에는 그거예요. 여기 써놨지만은 갈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갈륨 양이온이 산소를 굉장히 잘 붙잡아요. 결합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갈륨이라는 얘가 강하게 결합하면서 산소가 잘 못 빠져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산소 빈자리가 잘 안 생기게 만드는 거야. 갈륨이라는 얘가 산소가 잘 결합을 하니까. 인기이나 징크만 있으면은 결합을 끊고 산소가 그냥 밖에 있을 수가 있는데 갈륨이 들어가게 되면은 산소가 있으면은 걔를 최대한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 빈자리가 안 생긴다. 그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가 보면은 이 빨간색이 지금 갈륨이 없는 거고 이 파란색이 빨간색이 갈륨이 없는 거, 파란색 갈륨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만든 직후죠. A 데포시스라고 써있는 게 만든 직후입니다. 그냥 이거 저런 걸 만든 직후. A 데포시스가 만든 직후에다가 뭘 해주는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열합니다. 가열해줘요. 가열해줄 때요. 그냥 가열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진공 같은 데서 정확히 말하면 완전 진공은 아닌데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열해줘요. 그러면은 이 갈륨이 들어간 얘는 만든 직후나 얘를 가열하고 난 뒤나 커런트가 어때요? 커런트가 큰 차이가 없죠. 그죠? 별로 안 바뀌어요. 얘가 가열을 하고 나서도 커런트 자체는 살짝 증가하긴 하는데 약간 증가하긴 하죠. 이건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커런트가 약간 증가해요. 이거는 모빌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인데, 근데 보면은 이 갈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열하고 나니까 이게 한 100배 정도 커런트가 확 증가하죠. 이게 이거는 얘가 이 열을 가했을 때 산소 빈자리가 마구마구 생기는 거거든요. 갈륨이 없으니까 그냥 얘가 살짝 가했더니만은 산소가 그냥 다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열 처리 후에 가열한 후에 지나치게 전압 밀도가 증가하더라. 갈륨이 없으면은
가질 중요성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열처리는 왜 하냐? 열처리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열처리 안 하면은 그냥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싶죠? 안 하면은 뭐 관리는 그냥 처음에 어차피 우리가 산도 많이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죠? 문제가 뭐냐면은 열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만들면은 중요한 게 결국에는 그 웨이퍼는 아니고 뭐 그냥 글라스로 쳐도 우리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 만드는 글라스가 꽤 크잖아요 사실은. 일단 글라스가 있고 혹은 뭐 그게 뭐 글라스일 수도 있고 뭐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아무튼 꽤나 넓은 면적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트랜지스터 TFT를 만들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넓은 면적에서 모든 이 면적이 다 좋은 TFT가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율, 그죠? 만들고 보면은 이 넓은 면적 중에서 뭐 어디는 좀 TFT가 온오프가 잘 되는데 어디는 좀 온오프가 좀 별로 안 좋고, 그죠? 당연히 그런 게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그죠? 특히 이제 뭐 엣지 부분이 좀 약간 더 취약한데, 그죠? 가운데보다. 그러면은 이렇게 온오프가 잘 되는 데가 있어. 그래서 하이 퀄리티 샘플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디서는. 또 어딘가는 온오프가 잘 안 되는, 그죠? 그런 어떤 로우 퀄리티 샘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화기 정도 작고 뭔가 스트레시가 컵스실도 생각 크고, 그죠? 트랜지스터가 좀 약간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이런 애들을 갖다가 이제 못 쓰게 되면은 엄청 큰 손해죠, 사실은. 손해고 심지어 이게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는 사실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은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반도체는 어차피 칩을 우리가 째깔하잖아, 반도체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쓰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은 안 좋은 건 그냥 갖다 버리지 뭐 하고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냥. 모스펫 같은 경우는. 근데 디스플레이는 어때요? 이 큰 그 화면에다가 다 똑같이 깔아잖아요. 이 중에 어디 한 군데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면 TV 같은 거 살 때 보면은 막 불량 화소라고 얘기하죠. 뭔가 딱 이 가운데 뭐 그냥 까만 점 같은 게 막 있고 막 색깔 이상한 점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 갖다가 뭐 불량 화소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생긴 이유가 사실은 이 TFT가 엄청 많은데 많은 TFT 중에 어떤 게 잘 안 되면 그런 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일반 모스펫을 만드는 그런 삼성 하이닉스보다 어떻게 보면 수율에 더 민감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얘를 살려야 돼. 얘를 그냥 버릴 수 없어요. 얘를 버리면 안 돼. 얘를 살려야죠, 이걸. 그래서 안 좋은 걸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뭘 하냐? 엄청 제일 간단한 게 그냥 심플하게 그냥 얘기를 가열죠, 가열. 그렇죠? 가열 줍니다, 가열. 이쪽으로 가열 처리를 해준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는 그런 엄청난 고온의 가열 그런 거 절대 못해요. 얘기했듯이 그 밑에 쪽에 이제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약간 마일드한 가열이죠. 뭐 한 많아봐야 300, 400도까지 가고, 혹은 이제 밑에 플라스틱이면은 가열도 세게 못하니까 되게 그 램프 같은 거, 그죠? 약간 좀 그 백야등 같은 거 보면 약간 열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전등 같은 걸로 이렇게 약간 좀 위에만 마일드하게 가열하는 그런 거 쓰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TFT 성능이 돌아옵니다. 하이퍼처랑 비슷하게 좋아져요, 성능이. 그러니까 이게 뭐 로우 퀄리티가 있어도 좋아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들고 나서 가열을 무조건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근데 이때 갈림이 없으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 퀄리티하게 가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그 랜덤하게 있을 때 이런 어떤 X베타를 크니까 오비타를 겹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너무 많이 꺾여 있어, 만약에 이게 너무 투머치예요, 투머치.
꺾이는 게 너무 투머치하다 이게. 그래 투머치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전자가 OPS부터 연결 통해서 움직일 수 있긴 한데 이게 너무 많이 꺾여 있고 너무 거리가 좀 약간 랜덤하게 떨어져 있고 하다 보면은 전자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죠? 이게 좀 적당해야지 이게 아무래도 그죠? 적당해야지 이게 막 너무 심하게 꺾여 있어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이게 전자 입장에서도 아무리 S오르비탈이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오르비탈이 크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겹침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돼야 이게 결국에는 투마치 하면은 이게 로우 퀄리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심하면은 랜덤성이 너무 심하면은 로우 퀄리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해줘요? 열 처리. 적당한 열 처리를 해줍니다. 해주면은 이 너무 랜덤하게 있던 게 어떻게 돼요? 약간 조금 원자 정렬됩니다. 원자들이 좀 정렬됩니다. 원자 정렬. 너무 막 이렇게 랜덤하게 있어갖고 S부타임에도 불구하고 좀 잘 못 움직이던 얘들이 약간 원자 좀 정렬되면서 어떻게 돼요? 모빌티가 증가하죠? 그냥 300도 정도, 300에서 400 정도. 그게 되면 전자 정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정도 온도는 유리는 버틸 수 있어요. 유리는 버틸 수 있고 플라스틱이 살짝 문제가 되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히팅이 아니라 약간 간접적인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이 장점도 우리가 봤던 거죠, 그죠? 봤던 거 모빌티 좋고 뭐 이거도 별 필요 없이 하고 뭐 옵티컬 텐스트 하고 봤던 거고 TFT 과정을 봤을 때는 뭐가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냐면은 이거죠. 산소 양, 산소 분압, 그죠? 산소 분압 그리고 열 처리. 되게 민감하게 얘가 반응한다. 그렇죠? 산소 분압과 열 처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산소 양에 따라서 이거 이놈의 전자 밀도가 컨트롤되니까 산소 분압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죠. 열 처리 필요하다. 그래서 에어에서 히팅, 그렇죠? 대기 중에서 이제 가열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TFT 측면에서 이제 그런 특징이 생기게 되죠. 비교해 보면은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이 LTPS와 아웃풋 실리콘, 그죠? 이걸 봤을 때 확실히 이 구조란 이 구조죠, 이 옥사이드 이 구조. 얘는 어때요? 전하 이동도는 좀 작아요. 뭐보다? LTPS보다. 저는 이거 자체는 LTPS가 제일 좋습니다. 폴리시리콘이 얘가 좋긴 제일 좋아요. 그 자체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얘는 또 오프 커런트가 오프 커런트가 엄청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실리콘에 비해서 오프 커런트가 아주 낮고, 그리고 또 이 온도 자체가 아주 저온에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플러스 공정, 뒤에서 한번 봅시다. 보면 성능 자체 보면은 성능이 약간 좋아, 약간. 그죠? O는 좀 안 좋고 오프는 좋고, 그죠? 온도도 좀 살짝 낮고 만들 수 있는 온도도 보면은 성능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진 않아요. 이게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거의 모든 종류의 디스플레이에 얘가 다 쓸 수 있다. 얘네들 이제 잘 쓰기 어려운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종류의 디스플레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정도. 특히나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LTPS에서
오프가 가는 이유가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게 이 디메리트, 그죠? 만들기가 만드는 문제,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만들기가 어렵죠. 그죠? 디메리트가 GPS에는 이건 이 레이저로 가서 한다는 게 별로 이렇게 썩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이슈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이거저런 얘는 그죠? 만드는 게 그죠? 만드는 게 쉽다. 만들기가 만드는 돈이 별로 안 든다. 그러면서 성능은 오히려 더 좋게 되게 약간이지만은 그죠? 오프커런트는 훨씬 더 좋고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유일한 문제가 이 이구조 문제가 뭐죠? Not yet mass production. 이 당시 옛날 작품입니다. 이거는 저 당시에는 이구조가 좋다는 걸 알았는데 대량으로 만들기가 아직은 조금 약간 기술이 부족하다 그런 거였었어요. 지금은 이건 해도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죠. 보면 이제 재밌는 점이 여기서 당연히 뭐 하이 레졸루션 가는 건 뭐 맞고 이거 그렇죠? 오프컨 좋아지고 하니까. 근데 참 재밌는 점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강조되는 포인트가 레스 파워 컨슈미션이죠. 파워 적게 쓴다. 그리고 레스 노이즈다. 얘네가 결국 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 오프컨트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오프가 낮아지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가 계속 이렇게 켜져 있으려면은 어쨌든 우리가 신호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면은 얘가 신호를 똑같은 화면에 또 화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저게 유지가 되려면은 우리가 그런 거 얘기했었죠. 이게 우리 거의 맨 처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액트 매티우스 동작을 한다 얘기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동 하다 보면은 위에 있는 얘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 밑에는 켜지고 유지가 되고 켜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오프컨트가 크면은 유지가 안 돼. 이게 온 돼 있는 동안 이게 다 사라지거든요. 오프컨트 빠져나가니까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오프가 작아지니까 이게 유지가 훨씬 잘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잠깐만 얘를 바이어스를 가해서 잠깐만 켰다가 바로 다음 라인을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켰다 온오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널을 바이어스 잠깐만 줬다가 걔를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파워적인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터치가 보면은 뭐 터치의 노이즈가 없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 터치했을 때 얘가 반응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터치했을 때 노이즈 없이. 그죠? 이게 사실 또 엄청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디스플레이에서는 물론 TV 이용해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은 이 모바일 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죠. 이게 터치했을 때 잘 인식이 돼야 되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오프컨트가 너무 커갖고 얘를 바이어스를 계속해서 가해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터치했을 때 바이어스가 영향받겠죠, 당연히. 터치하면 화면이 약간 좀 일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여러분은 아마 그런 거 잘 못 봤겠지만은 좀 약간 옛날 그 터치 스크린 보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화면이 약간 왜곡돼요, 막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러지. 우리가 이거 누른다고 이거 화면 왜곡되나? 그런 거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터치하는 그 짧은 순간에는 프론트가 여기서 안 걸려 있다고 보거든요. 터치를 인식하는 것과 바이오스를 가해서 화면을 켜는 게 분리가 돼 있어요, 동작이. 근데 그 두 개 분리가 되려면은 이 타임 스케일이 되게 짧아야겠죠. 전기 화면 켜주고 터치 인식하고 화면 켜주고 터치 인식하고 이게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프 커런트가 너무 크면은 그렇게 하면 화면이 순간적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사율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은. 오프 커런트 낮아지면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주사율을 유지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얘를 오프하고 여기다가 터치 인식하는 거 넣어도 이거 오프된 동안에 여전히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디스플레이 상태를. 그죠? 참 이게 생각보다 모바일 기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수고하셨습니다.